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8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핵심을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을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3일자 경마입니다만 사실상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월말 경마랑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로 휴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도 좀 빡빡한데요. 그 경주가 수가 12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돈도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제주도 좀 빡빡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주 3개, 부산은 1개 더 증가된 12개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 지난주 레이스가 또 상당히 재밌는 흐름을 흘러갔었고요. 박 의원께서 또 금요에서는 3경주가 재밌었네요. 네. 14.7배짜리 나왔습니다. 국색. 이것도 주력권으로 적중해 주셨고, 또 부산 이경주 또 단통으로 적중을 되었던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부산은 이제 오전장부터 좀 적중을 많이 드렸는데, 부산 이경주 또 8.4배짜리 삼복승이죠. 주력권 해주고, 마지막 11경주가 현장 승부로 갔는데, 그때 그 겨울왕국을 배팅의 강축으로 11번의 하이브리드를 해가지고 62배짜리를 반주력권으로 제대로 솎아드렸고, 이미 또 그 전에 부산 10경주 6.9배짜리를 또 단통으로 적중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엎어엎어 가신 분들은 좀 더 큰 돈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가 승부 굉장히 좋았죠. 제주도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복병들이 대부분 입상을 해주면서, 특히 제주 3경주는 삼복승 12.3배 열매 매화의 2마리를 제가 언급을 드려도 기억이 나는데, 삼복승 12.3배짜리 적중해 드렸고요. 또 토요 교차 레이스, 토요 교차 레이스에서도 제주 경마 딱 2개 경주였죠. 제주 3경주에서 단통이었습니다. 13.1배짜리. 그리고 쌍승식 강력 그때 복병마였던 5번의 대견한,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도 이번 경주에서의 유일한 숨어있는 다크호스는 대견한이다, 이거는 갈 거라 미리 언급을 드렸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35.8배에 쌍승식 대가리가 쳤던 아주 또 짭짤했던 토요경마 제주 3경주였고, 이어지는 제주 4경주는 주력 한방이었죠. 이거밖에 없다. 4.7배짜리 또 단통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주 부산 제주 신선에 함께 하신 분들은 좀 짭짤한 한 주 되지 않았을까. 이번 주도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 9경주, 2경주가 승부추로 준비됐는데, 1경주 오늘도 신나게 경주입니다.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는 게임인데요.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경주 박남규 의원의 신마 승부경주. 자, 이게 지금 1번의 샤프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여기 상대마가 이제 6번의 가속 엔진하고 10번의 화이트 퀸즈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력 미노칠 마필드를 노려가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번 신마 경기는 지금까지 신마 경기랑은 조금 맥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신마 레이스는 이제 능력마들이 상당히 많았고 페이스도 빨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배당에 대한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인기 마필인 샤프윈조차도 절대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전반적으로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마필들이 대변을 갔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에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는 정말 인기마에 연은 안 할 겁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고배당 위주로 그 중심에는 역시 또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정말 고배당을 노려가는 신마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액면은 일본의 샤프윈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난 8월달에 한번 주행검사에서 능력 미달 판정을 받고 나왔단 말이라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잘 통과한 말들이 잘 들어오지, 한두 차례 또
능력 미달로도 통과 안 됐던 말들은 좀 실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믿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냐 싶겠고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액면상 보이지 않습니다만 혈통적 내재적인 가치 메리트를 놓고 간다면 상당히 좋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신마 경주 청취율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는 박남경의 신마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6번의 메이저 위너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후차권도 완전히 지금 중구난방인데 3번의 미스 윤명훈이라든지 10번의 인트로 또 11번의 위닝 스토리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큰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뭐 배당판 대끼리 배당도 약간 좀 높게 형성될 텐데 뭐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만 저는 일단 두 마필이 좀 낫다고 봅니다. 일단 6번만 메이저 위너 같은 경우도 보일 걸음의 여력이 많은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해요. 물론 뭐 다른 선행 발빠른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뭐 걸음의 변화가 기대고 있는 메이저 위너랄지 10번 위닝 스토리도 뭐 지난번에 선행 가서 무너지긴 했지만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이번 경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계속 더 늘어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6번 11번을 뭐 기본 맞고는 봐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6번, 11번 역시 인기권 관세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10번 인트로 뭐 이런 말들의 선행을 치고 나갈 텐데 저는 이제 복병 중에서는 그 안쪽에 두 마리 있죠. 2번의 별물이랑 3번의 미스윙 명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스윙 명운은 일단 안장 일단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관식 있으면 좀 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겠고 그리고 진짜 복병은 이번에 별물이 가능하 싶어요. 이게 지금 주행검사를 0.3.7로 통과했는 바필인데 실전 데뷔전에서는 초반 순행 나갔다가 뒤로 빠지면서 일본 0.6.6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행검사 이상의 그런 기록적인 능력을 보여오는 마필인데 아마 데뷔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처음에 순행을 나갔습니다만 3, 4코너 돌면서 선두권을 빼앗기면서 많은 양의 모래를 또 얻어맞다 보니까 능력 저하가 나온 것이지 결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별무리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복빙이라는 거 명심이 되는 그런 경주 반드시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적으로 나오는 3경주는 이게 뭐 강추는 없습니다만 일단 액면 배당은 7번의 에이스 파워 그리고 9분의 글로벌 콜에게 많이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터진다 쪽에 제가 생각할 때 터진다 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고 또 이제 복병이 좀 있는데 일본 동급 불패하고 13번마 제왕의 질주가 이게 두 마필이 복병이에요. 두 마필 모두 공교롭게 이제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대신은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두 마필 모두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 휴양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줘서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번 경우가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동급 불패랄지 제왕이 들주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또 뭐 또 저력도 밀어치 이또 휴양 말들이 네. 액면은 지금 보이는 거 뭐 7번, 9번, 6번 이런 말들인데 지금 휴양 말들이 지금 4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마리 중에 뭐 4번은 좀 그러다 치고 1번 그리고 2번 13번도 좀 장기 휴양인데 좀 휴양마다 휴양을 잘했게 해서 알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왕의 질주도 그 장거리 혈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11월 달에 데뷔전에서 보면 선두권에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 뭐, 엄청 팔렸어요. 예, 그렇죠. 예. 엄청 뭐 막판에 이제 쓰긴 했지만 그때 11월 달이에요. 11월 때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거의 3살의 후반이라면 제왕의 질주도 뭐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동급불패라는 마필도 의외로 그 데뷔전 때부터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교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동급불패 같은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조교사인 라이스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또 이번에 킹스룰즈 같은 마필에게도 이게 뭐 데뷔전에서 능력 부진을 한번 되면서 장기 휴양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더 힘이 차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액면은 물론 뭐 7번, 9번 뭐또 인기마구로 입상이 되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변수를 찾자면은
휴양마 쪽에서 그렇죠. 변동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배당들이기 때문에 뭐 체크는 반드시 좀 가볍게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1번 동급 불패, 2번에 킹스룰즈, 13번에 지향의 질주가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해주시면서 4경주 국산 육군의 1400필중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4번에 굿 원맨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5번에 이기쁨 그대로, 뭐 7번에 솔라시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1번에 파워컵스도 어느 정도 배당판에 입질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구돈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세게 안 봤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어쨌든 입상이 실패했는데 이번 경주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 왜냐하면 편성이 굉장히 약하고 또 구돈맨이 뭐 선행까지도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고 저는 보병은 10번 마이어킹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구민선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힘이 좋은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어킹의 2주 만에 좀 서둘러 나왔는데 뭐 저거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보병은 10번만 마이어킹이 다리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고단면이 뛰는 걸 보니까 1400 실버 게이트에서 야 이게 조선건이가 더 이상 잘 탈 수가 없어요. 자리 싸움도 그렇죠. 잘했고 게이트 이탈도 너무나 완벽하게 했고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은. 네. 그래서 어지간한 편성 걸리면 다음에 힘들겠군 했는데 저도 원래는 뺄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번 편성은 지난번에 비하면 너무 약한데요. 너무 약하고 또 선행까지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뭐 누가 취입할 수 있을까니까 취마가 없어요 이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겠고 일단 그래서 4번의 구돈매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편성으로 보는 말이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 말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뭐 1400 조건이라면은 역시 그래도 지난번에 저 그림이 나왔던 5번의 이기병 그대로 들으면서 뭐 인기 막군으로 끝날 공선도 있지 않겠냐 싶겠고요. 복병만은 박 의원께서 언급이 되었던 10번의 마이어킹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자, 오경주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오건의 1000m 핸디캡 레이스로 지금 편찬되고 있는데 오경주는 6번의 그 지봉스타를 필두로 1번의 그린빌이라든지 또는 그 11번의 매직라인, 8번 울트라 매직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어요.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좀 1000m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된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좀 나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강축은 없는 그런 에이스죠. 뭐 난타전으로 흐를 수 있고 또 페이스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모처럼 1000m 단거리 경기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병은 저는 외곽 12, 뭐 헬로 챔프라고 봅니다. 이 헬로 챔프라는 마필은 조건은 이제 두 가지죠. 일단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취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하고 또 결정적인 것은 역시 줄어든 경주 거리예요. 취입 마필이긴 합니다만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처럼 정말 적정 거리로 내려온 헬로 챔프에게 감량의 이점도 있죠. 5km 충분히 기회가 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또 축이 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지금 지봉스타가 이게 뭐 과거 단거리 때는 선행을 뭐 나갔다 그 취입으로 들었던 말이긴 한데 최근에 뭐 선행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버티지를 잘 못해. 그리고 특히 5번의 승리 아이콘이라든지 뭐 3번의 연승공주 이런 말들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또 경주거리가 또 중장거리 뛰다가 그렇죠. 이제 줄어든 경주거리를 나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6번, 8번 이런 말들에게 대한 과도한 인기는 좀 건물해놓으시겠고 제 개인적으로도 헬로 챔프가 예전에도 그 7월달에 경주거리 줄였었거든요. 그렇죠. 1200이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괜찮았어요. 좋았죠. 여기에 이제 그때보다도 5kg가 더 빠진 부담 중량이라면은 뭐 빼고갈 일은 없겠죠. 유일한 복병 10연의 헬로 챔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국산 3군의 1000m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6경주도 역시 3군의 1000m 레이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 자, 액면 배당은 1번의 진격의 질주를 필두로 해서 9번의 바람의 전설이라든지 6번의 클라이밍 이런 말이 잡히는데 이것도 뭐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1000m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르는 좀 러비공 같은 그런 에이스인데 일단
저는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일단 3번 최강 불패가 뭐 공별 가지고 나옵니다만 역시 1000m에서는 취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가져와야 되고 12번 커플이라는 마필도 뭐 6살짜리예요. 걸으면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1000m라는 점에서는 커플도 이게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또 1000m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특징이 또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고 초반에 몸싸움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뭐 커플이 정말 막판에 정말 좀 시원하게 날라올 수도 있는 레이스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크프는 단거리 그래 따라 가지고 능력 빈치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지금 기존에 뭐 인기 막건인 이제 6번 뭐 이런 말들도 동일한 경주 그래 나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7번의 세나 보죠. 세나. 어차피 뭐 배당은 뭐 1번, 6번, 9번 이런 저배당 흐름인데 세나도 과거 가다가 상당히 좋았고 네. 또 1600, 1500을 아스만으로 버텨내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 라운드에서는 한번 힘을 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하고 복궁마의 실질적인 능력의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 승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3번의 최강불패라든지 7번의 세나 또 12번의 커플 이런 복병말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7경주 신승훈의 첫 번째 추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사군의 1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7경주는 액면상 5번의 행운의 만남과 1번의 각별한 두 마리가 잡혀 있는데 저는 이 대끼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특히 1번의 각별한은 지난번에 그 군주 이번에도 나오는데 군주는 저는 뭐 똥말 알고 있습니다. 이 말한테도 안 된 물론 뭐 데뷔전에 대한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한테도 좀 안 되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을 과연 저배당 대끼리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 경 역시 배당권 노릴 수 있는 승부처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면에 박 의원께서는요? 뭐 저도 뭐 비슷해요. 뭐 1번, 5번이 대길인데 전 뭐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그만큼 1번, 5번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고 보병이 좀 많아요. 이번 경주도. 저는 8번 레드호크가 1200으로 줄어들었다면 경쟁력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단학가 계속 기승했다는 것도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큰 배당은 전 9번 캐리비안 태풍도 된다고 봅니다. 이 6월 21일 날 이제 첫 입상을 차지하고 지난번에 8월 달에 뭐 출전 취소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캐리비안 태풍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은 마필이에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은 좀 우실이 안 됐습니다만 뭐 9번마 캐리비안 태풍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실제로 5번도 이게 못 믿죠. 예. 3차 2차한 거 보게 됐잖아요. 이게 또 100% 가시는 건물이고 이것도 좀 1200하고 1000은 좀 다를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느낌이 있어요. 1200도 조금 짧은 감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만 가시는 건물이라는 말씀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이번 경주에 한번 제대로 승부 들어간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저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 뭐 배팅 시원하게 한번 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7경주 저평가 복병 한 마리 노리고 가는 승부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장거리 레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8경주는 안쪽에 두 마리, 앞선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거든요. 1번의 금법 프린스랑 2번의 스페셜 라인. 이 두 마리가 나란히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선행은 1번만 금법 프린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스페셜 라인이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이죠. 물론 뭐 스페셜 라인이 뭐 따라가서 또 안 되는 마피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저 콰이어트 랩터에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뭐 게이트 이탈이 금법 프린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스페셜 라인은 팔레가만큼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싶고 저는 13번 BK톱이 뭐 이면적으로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BK톱이란 마필도 원래 이제 또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좀 데뷔 초반에는 좀 반짝하다가 좀 한참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계속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성적도 나고 있습니다만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조교 강도도 이번 경기 대폭으로 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다시 한번 뭐 추입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8번의 콰이어 트랩터도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또 여러 차례 힘을 좀 늦게 차고 뭐 힘은 좋은 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완벽히 좀 거리를 증언했던 느낌 드는 것이 중반 무빙 타임으로 해가지고 선두권 굳히기 전략. 그렇죠. 괜찮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타니까 선행 같은 스페셜 사실 스페셜 굉장히 편하게 선행 같은 선행이거든요. 그거를 결국 잡아냈다는 점도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부담 중에 3.5 늘어난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1번, 2번이 먼저부터 많이 잡혀 있는데 뭐 지난번 스페셜 라인을 압도했던 콰이어 트랩터를 안 볼 리는 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반드시 좀 그 점만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팔리겠습니다만 10번까지 팔리겠습니다. 10번은 조금은 이번 타이밍이 아닌 듯한 느낌이 솔직히 오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숨어있는 복병은 8번에 콰이어 트랩터 하고 13번에 BK 톱 두 마리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경주 오늘 후반부 방랑경의 또 최대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인데 자 이번 이제 구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 일단 배당판에 팔리는 것은 4번의 더스타즈, 7번의 담양 천사, 또 뭐 14번의 왕공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보시나요? 일단 이번 경주는 1600이라는 경주거리 변초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경주거리 어떤 마필이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고 배당판도 아마 뭐 중구난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마 없이 또 대끼리 배당 자신성이 높게 형성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번 가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뭐 한두 방으로 이번 경주를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1600이기 때문에 유리해진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뭐 인기 여부를 떠나서 딱 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 위주로 특히 이제 배팅에 중심에 놓고 하는 마필은 정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때리기 받치기로도 중고배당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난해하죠. 지금 뭐 4번도 믿을 수 없고 4번도 지금 최근 레이스 복귀해 보시면 정말 오경환 기수가 뭐 하여튼 다 뭐 이빨 간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7번에 담양천사는 오양만 기수가 또 이게 8월 달부터 이게 초급 배당판부터 팔리면서 지난번 경주에서는 비인기만으로 팔려가지고 마지막에 날라왔기 때문에 팔리는데 이런 말들이 또 이것도 잘 해봐 3차 차이라고 여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인기마 승부는 일단 불안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박랑기위원회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는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3번의 탱크 파워를 필두로 11번의 라이징 브라보 액면은 이 두 마리가 아주 뭐 강하게 좀 잡혀 있거든요.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또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불안 요소를 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이 탱크 파워는 역시 뭐 승리에는 부담도 있고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 1400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 라이징 브라보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립니다만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니었고 이번 경기는 또 외곽으로 또 밀려 있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는 안정적인 마필은 4번 원일창이라고 봅니다. 이 원일창 같은 경우는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14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움직이는 원일 최강이 좀 안정적인 오히려 충만한 4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액면은 3번, 11번 솔직히 뭐 들어가도 할 말은 없어요. 들어가도 할 말은 없는데 워낙에 저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판 열리면 뭐 점배당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물론 뭐 11번의 라이징 브라보는 또 문수현 기수까지 좀 이게 뭐 일요일날 KNM배가 있더라고요. 네. 암말 대상 경기죠. 그 게임에서 이제 서울말들이 또 교류전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서울 기수들이 몇 명씩 내려가 있는데 3번의 저 탱크 파워는 일단 1400에 대한 좀 검증도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느낀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액던 파커의 자마인 4번의 원일 최강의 또
1400 도전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요 점을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11경주 혼합 1군의 2000m를 나오는 장거리 레이스죠.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번 경주는 뭐 다른 것보다 승식에 있어가지고 복승식 갈 이유가 없다. 이거는 삼복승에 배당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류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삼복승 이게 마필 출전 두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복승보다는 삼복승을 가는 것이 확률적 그리고 배당의 높이가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11경주 한번 승부 경주를 한번 들어가 봤고요. 자, 액면 배당은 이번에 다이나믹 대시랑 4번에 골리앗 마린 두 마리에게 강하게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액면은 뭐 2번, 4번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대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물론 뭐 배당도 없어요. 이게 2번, 4번이. 그렇다고 해서 다이나믹 대시는 그렇다 촌치더라도 이 골리앗 마린이 부담 중량이 7kg 빠졌어요. 50일. 정말 그냥 탑성 물고 싶은 그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느낌은 왠지 골리앗 마린이 지난 20일 날도 사실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거머쥔 건 좋았고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빠지면 골리앗 마린이 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보병은 뭐 1분만 간다이 하고 단독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5번 초강이 뭐 의외로 버텨낼 수 있어요.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보병은 1번, 5번이 보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6번에 노바드 캐치미도 뭐 싱가포르 원정까지 가가지고 또 한국 출전마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3착으로 자빠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간다면은 이런 거는 바로 복승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삼복승이라는 승식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게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레이스. 바로 11경주 신승훈의 승부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12경주 혼합이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이제 12경주는 일본의 월드 윈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겠고요. 와, 근데 뭐 후차권이 뭐 이번에 강남 캠퍼 4번의 중앙대에 뭐 7번의 양키드림 그리고 10번의 매직파크 뭐 골고루 지금 장난이 아닌데 문제는 1번 자체는 지금 저 금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뭐 물론 뭐 1번 게이트에 뭐 다 좋아요. 근데 승부자는 부담도 있고 이게 편성이 의외로 정말 빡빡한 그런 편성이에요. 대놓 마필들이 워낙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월드윈조차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이 아니고 저는 4번 중앙대가 관심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중앙대를 놓고 이게 현장에서 이제 축으로 놓고 추천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방 기수가 정말 오버했죠. 이 선행마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재치까지 되면서 승부 의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각질에 맞게 타야 되는데 재치까지 때리면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 컨디션이 좋아졌고 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선행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 더 중앙대의 입선 전망이 더 밝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월드윈이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선입권을 가긴 했는데 안쪽에서 지금 초반 전개상으로 지금 달라들 말이 뭐 4번의 중앙대 또는 7번의 양키드림도 13.5대 그런 선행력이 오는 것도 1400, 18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안쪽에서 받는 또 상대말들의 또 압박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4코나 돌고 난 뒤에는 거의 장난 못하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월드위는 절대 강축이 아니다. 1번을 빼고도 갈 수 있다는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 이제 대안이 4번의 중앙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400에서 힘을 한번 밀어붙인다면은 지난번에 좀 붙잡고 갔던 10번의 매직파크 지금 김동영이로 교체가 되면서 이 말도 의외로 앞선권에서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전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매직파크하고 4번의 중앙대 이 두 마리는 반드시 이번 경주 어떤 형태로든 막권의 컨셉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12경주까지 해서 살펴드리고요. 자, 잠시 후 신승훈의 또 제주경마 단독 진행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여기까지고 또 부산 16교차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에 진행일은 또 제주교차 3개 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하나 늘어나고 제주가 하나 좀 줄어들어가지고 3개 경주에 좀 단출한 레이스 편성인데 자, 혹시 뭐 지난주 저와 함께 또 제주 하신 분들은 좀 짭짤하지 않았나? 뭐 지난주에 또 토요 제주는 뭐
12.3배짜리 뭐 삼복성 주력은 또 뭐 단방 8.4배짜리로도 있었고요. 또 금요일에는 35배짜리 또 쌍성식 막건까지 제가 선별을 해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 주도 믿고 한번 따라가는 신승훈이의 또 제주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편승이 근데 좀 많은 출전 두수는 괜찮은데 조금 오늘의 극찬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두절미하고 첫 경주부터 보시죠. 첫 경주가 제주 3세 이상만 1000점 이하짜리 800m 게임이 되겠는데, 자, 이번 이제 3경주는 일단 배당판 분위기는 이번에 초인 탄생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팔릴 겁니다. 이번 초인 탄생 중심으로 뭐 5번에 황금의 신, 6번에 열매, 10번에 성읍법에 열매가 이제 드디어 또 인기마로 강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9월 11일 3경주, 금년 3경주, 고경주에서 화이팅 열매 매화, 당시 제가 승업법회를 빼들면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게 이제 삼복승 12.3배짜리 또 재미난 배당이죠. 주력으로 적중된 끝마필인데, 그때는 제가 자신있게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선행을 편하게 나갔던 조건이고, 이번에 초인 탄생이 먼저 선행 치고 나갑니다. 게이트 이탈 반응이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보내주고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 바로 6번의 열매더라. 열매가 일단 부정도 늘어난 조건에서 단독 선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조건이라면은 지난번과는 전개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열매는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번에 초인 탄생은 또 굉장히 또 유리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왔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상대마 중에 이제 10번의 승업보배도 지난번에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승업보배가 열매에게 통쾌한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승업법에는 좀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그림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좀 팔릴 것 같고, 이 복병 중에 보실 마필이 7번의 영도자입니다. 영도자. 영도자가 지난 8월 21일 레이스에서 황금의 신이라든지 또 이런 마필들을 이겨냈던 그런 마필이, 지금 황금의 신이 한 인기 한 3위권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패턴, 황금의 신은 이번에는 뭐 앞장을 뜨지 못할 거거든요. 황금의 신 정도가 팔릴 정도의 꿈이라면은 복병으로서 7번의 영도자도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면을 보시다는 거.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의 열매가 일만에 불안감이 있고, 복병 중에서는 7번의 영도자가 오히려 더 짭짤한 의미가 있다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면서 10번의 성업법을 어떻게 또 당일에 현장에서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도 두 마리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는 제주 3세 이상마 2000점 이하짜리 레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지금 뭐 일단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이게 지금 4번의 선덕여왕하고 9번의 인어공주, 10번의 흑복붕. 자, 선덕여왕이 지금 61.5를 달고 나오는데 부담 정장은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 10번의 흑복붕, 최근에 그 2000점 이하짜리 말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기량의 완성도를 보고 있는 마필은 10번의 흑폭풍이나 관이 아니다. 이게 지금 7월달까지는 그럼의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8월달 레이스에부터 그때 특별 경주에 나와가지고 직전 일반 경주 꼴찌마가 특별 경주 단승식 6위까지 인기마로 팔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거의 뭐 낙승을 거두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의 또 우승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페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덕여왕이 이번에 요것도 좀, 그래서 일단은 그 뭐 10번, 4번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9번의 인어공주인데, 인어공주가 지금 가장 높은 핸디를 안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인어공주도 지금 최근에 그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근데 그 전까지 싸웠던 상대들하고
이번에 인어공주가 맞닥뜨리는 상대들은 그전의 상대들에 비하면은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이 편성에 있어 그 빡빡한 승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입상을 해낼지는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1말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9번의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7번의 푸른여글이라든지 3번의 무락소녀 이런 말들도 만약에 인어공주가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면은 복승 내지는 특히 삼복승의 한 자락은 언제든지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복빙 두 마리, 3번하고 7번 두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6경주로 들어갑니다. 한라마 1등급으로 편성된 게임이죠.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임인데,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승불신동, 10번의 새벽햇살이 좀 팔리면서 7번의 명마탄생이라든지 2번의 댄싱퀸, 또 뭐 6번의 무등산맥 이런 말들 순으로 인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금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과연 10번의 새벽햇살이냐 아니면 2번의 댄싱퀸이냐, 둘 다 선행 나가서 둘 다 경합 비비다가 마지막 순간에 둘 다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마리 선행을 곱게 양보해주는 순간에는 앞선이 버티는 그런 흐름인데, 안쪽에 이번에 댄싱퀸의 게이트 이탈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말의 특징은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당년 1400에서 외곽만 뱅글뱅글 돌다가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만,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에 있어의 그 댄싱퀸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2번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고 10번의 새벽 햇살이 선행을 빼앗기는 사태가 나거나 선행 경합한다면은 이거는 또 의외의 사태가 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두 마리가 선행 경합한다면 이번 경주는 취마 두 마리죠. 4번의 승불신동이라든지 7번의 명마탄생. 명마탄생은 지난해 그 제주 일마배까지 입산실 정도로 아주 굉장한 능력 있는 취임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두 마리가 경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반사이익은 4번, 7번이 한 방울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곱게 치고 나간다면, 특히 이번에 댄싱퀸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서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권 경합에 딱 전개가 들으셔가지고 어느 쪽에다 승부를 끌어갈 것인가, 취임마 쪽에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배당이 메리트가 있는 선행마 한 마리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갈 것인가,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번 경주는 크게 적중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레이스다. 그래서 이번에 댄싱퀸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까지 명심드리면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라든지 배당판의 상황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결론으로 또 좋은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